66살 회장님의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사모님이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왜 매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는지, 그 순간 저는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막혔으며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완전 무료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윤나 61살의 평범한 가정부입니다. 제 이야기는 8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으면서 시작됩니다. 자식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던 저는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박진우 회장님 댁의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66살로 한때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던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위험 있는 풍채에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가진 분이었죠. 사모님인 한소희님은 저와 동갑인 61살로 전직 발레리나 출신이셨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몸가짐에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셨어요. 8년간 저는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단순히 가정부가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 때면 용돈도 챙겨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감사했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으며 빨래와 다림질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저를 믿고 의지했고 저 역시 이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모님은 자주 피곤해하셨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밤늦게까지 서재에 혼자 계시는 일이 잦았고 부부의 침실은 언제부턴가 침대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죠. 그저 제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5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셨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나 씨, 잠깐 앉아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윤나 씨는 같은 여자니까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사모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모님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가 회장님이 말이에요. 나이가 66인데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왕성해요. 저는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모님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크기도 크고 에너지도 넘쳐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즘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엉덩이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은 너무나 솔직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품위 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으시다니 그만큼 힘드셨던 거겠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윤나 씨도 결혼 생활을 했으니 이해하겠죠? 남자가 너무 강하면 여자는 힘들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그래요. 사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사모님의 이야기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회장님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단정한 자세,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6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윤나 씨, 커피 한 잔 더 주시겠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커피포트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이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 걸음걸이, 옷차림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기도 했고, 빨래를 개다가 멍하니 회장님 셔츠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계속해서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젯밤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윤나 씨, 나이 들면 이런 것도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한 것 같아요. 사모님의 푸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타깝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모님이 없는 날이면 저는 일부러 회장님과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회장님이 서재에 계시면 차를 가져다 드리는 핑계로 들어갔고, 거실에 계시면 청소를 핑계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행동을 눈치채셨을까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고, 그 미소는 제 가슴을 더욱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색이나 회색 옷 대신 조금 더 밝은 색의 옷을 골랐습니다. 사모님이 집을 비우시는 날이면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거울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윤나야, 대체 뭐 하는 거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살아난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모님은 문화센터에 가셨고 집에는 회장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는데 한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좀 결리시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요즘 자세가 안 좋았나 봐요. 좀 뻐근하네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안마를 좀 배웠어요. 괜찮으시면 어깨 좀 풀어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회장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회장님의 어깨에 얹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어깨는 66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근육이 살아있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윤나 씨 손이 참 좋아요. 회장님의 말에 제 얼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안마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의 체온이 느껴졌고 남자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8년 만에 맞는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어깨를 눌렀고 회장님은 편안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벌써 왔어요? 회장님이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사모님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잠시 시선이 머물렀지만 곧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킬 뻔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수요일 오후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문화센터에 가시는 시간, 저와 회장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0분이던 안마 시간이 30분이 되었고 나중에는 4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회장님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점점 우리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나 씨, 다음 주에 제주도에 이틀 정도 다녀올 거예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서요. 회장님 식사랑 집안일 좀 부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틀 동안 회장님과 단둘이 있게 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감정을 느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사모님이 떠나는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1살의 제 모습이 조금은 젊어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아침 일찍 출발하셨습니다. 잘 다녀와요, 사모님.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윤나 씨, 회장님, 잘 부탁해요. 사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나물들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회장님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드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윤나 씨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우리 집에 와줘서 참 다행이에요. 회장님의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아니에요. 회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윤나 씨는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단순히 가정부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죠. 윤나 씨는 특별해요. 특별하다는 말에 제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회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윤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거실에서 차 한잔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회장님은 이미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차를 준비해 와서 회장님 앞에 놓았습니다. 윤나 씨도 앉아요. 회장님이 옆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한참 떨어져 앉았지만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젊은 시절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소파 중간쯤에 앉아 있었고 회장님도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우리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나 씨,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저는 회장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했습니다. 윤나 씨 때문이에요.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윤나 씨가 자꾸 생각나요. 일하는 모습,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모두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회장님 생각을 많이 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요. 저도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다른 손으로 제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8년 만의 키스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입술을 떼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니,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안았고 저는 회장님께 몸을 맡겼습니다. 옷이 하나둘 벗겨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몸은 놀라웠습니다. 6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단단했습니다. 사모님의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왕성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 리듬에 맞춰갔습니다.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배려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윤나 씨, 괜찮아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사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희 씨와는 10년 넘게 형식적인 부부예요. 서로 존중하지만 사랑은 식었죠.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윤나 씨를 보면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회장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지만 시선이 자주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저녁이 되자 다시 회장님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책감은 컸습니다. 사모님께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믿고 집안일을 맡겼는데 저는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집은 잘 지켰죠?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도 잘 챙겨드렸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눌렸습니다. 사모님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여행은 좋았는데 몸이 좀 피곤하네요. 윤나 씨, 차 한 잔 부탁해요. 그 후로도 수요일 오후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문화센터에 가시면 저와 회장님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조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모님의 눈빛이 때때로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나 씨, 요즘 회장님 서재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창문을 열어서 밖에서 들어온 냄새 아닐까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또 다른 날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시는 것 같아요. 윤나 씨가 빨래하니까 알겠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리셔서요.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저와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요일 오후 사모님이 나가신 후 우리는 서재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이 눈치채고 계세요.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다치게 될 거예요. 특히 소희 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 감정들, 그 시간들 모두 소중했어요. 회장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나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가정부로, 회장님은 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도 저는 평범하게 청소를 했고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습니다. 안마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모님께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속죄하듯이요. 사모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더 자주 만들었고 집안 구석구석을 더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사모님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윤나 씨, 요즘 더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사모님의 말에 저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아침 인사, 식사 관련 질문, 그 정도였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선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같은 공간에 오래 있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연히 시선이 마주칠 때면 서로의 눈에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의 손길, 목소리, 온기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61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것이 금지된 사랑이었고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모님과 회장님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회장님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회장님은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들켰다면 이 평화는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주간의 행복,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감정, 그리고 잃을 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자리, 사모님의 신뢰, 회장님의 평화로운 노후,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저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이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 경험을 통해 무언가 배웠으면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61살의 나이에도 감정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여자로서 다시 느끼고 싶은 욕망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잘못된 방식을 택했습니다. 남의 남편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사모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외로웠다는 것,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순간의 행복, 그 따뜻함, 그 살아있다는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그것들은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복잡함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합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여전히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십니다. 사모님은 제 생일에 선물을 주시고 회장님은 가끔 격려의 말을 건네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회장님만 아는 비밀. 우리는 그것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가끔 회장님과 눈이 마주칠 때면 그 비밀이 우리를 연결합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여전합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워있을 때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갑니다. 교회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고 건전한 대화를 나눕니다.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요즘 좀 더 행복해 보입니다. 회장님과의 관계도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나 씨, 요즘 회장님이 예전보다
나를 더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죄책감 때문에 사모님께 더 잘해주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제 잘못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 잘못이 이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십니다. 제가 그 평화를 깨뜨리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끝까지 갔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순간의 충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모님의 한마디 말에서 시작해 회장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빨랐고 저는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안마를 제안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손을 잡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들을 넘어갔고 결과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셋째, 외로움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후회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외로우시다면 건강한 방법을 찾으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교회나 절에 나가세요. 잘못된 곳에서 위안을 찾지 마세요. 넷째, 나이가 들어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61살입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고 옳고 그름을 알 만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나이는 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때 멈췄습니다. 더 큰 파국을 막았습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시 멈추세요. 계속 가지 마세요. 뒤늦게라도 옳은 선택을 하세요. 완벽하게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용서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아직 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사모님을 볼 때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롭고 약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약한 순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실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멈추세요. 지금 당장은 행복해 보여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칩니다. 자신도 상대방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상처받습니다. 그 짧은 행복이 긴 후회로 바뀝니다. 제 경험을 통해 배우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로우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외롭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자식들이 떠나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지 마세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세요. 외로움과 싸우는 올바른 방법은 많습니다. 회장님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더 신중해졌습니다. 제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제 한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이제 저는 그 배움을 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은 옳은 선택을 하겠다고, 사모님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 일에 충실하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선을 넘지 않겠다고. 이 다짐들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실이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록 다시는 그때처럼 가까워질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해주셔서요. 여자로서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요. 비록 잘못된 관계였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제때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사모님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사모님은 모르시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에서 배우기를,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루기를, 그리고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하기를,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복잡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실수했다면 바로잡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감사합니다.